그녀는 돈을 위해 재벌 강태준의 침대에 올랐고 약속된 돈이 모이자 미련 없이 그를 떠났죠. 하지만 자유를 만끽하던 그녀는 결국 강태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녀가 다시 강태준의 손에 잡혔을 때 그녀는 한 남자 모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탄탄한 복근을 쓰다듬으며 서희는 감탄사를 내뱉었죠. 우와, 오빠. 복근 정말 제대로 만들었네요. 만지는 느낌이 장난 아닌데? 자꾸 만지고 싶어져.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군가 서희의 옷깃을 뒤에서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지독하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것도 만지는 느낌이 꽤 괜찮은데? 한번 만져볼 텐가? 지옥의 악마 같은 목소리. 강태준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시끄럽던 공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남자 모델들은 태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죠. 방구석엔 저와 강태준 단둘만 남았습니다. 만져보고 싶지 않나? 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제 손을 강하게 잡아 끌어 자신의 셔츠 위로 가져다 댔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감촉. 심지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꽉 잡고 있어 꼼짝할 수 없었죠. 만지는 거 싫어. 아니, 좋죠.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지고 싶냐는 거죠. 왜 그렇게 서둘러 손을 빼려고 하지? 마음에 들면 더 만져도 괜찮은데. 강태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남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전 제가 그의 침대에 올랐을 때 그는 침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순간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는 제 계좌에 거액의 돈을 입금하고는 차갑게 등을 돌려 떠나버렸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금전거래? 하지만 저는 그런 관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모은 날 저는 짐을 싸서 도망쳤고 자유롭고 방탕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붙잡혀 버릴 줄이야. 저는 강태준의 단단한 가슴에 나른하게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죠. 좋아요. 만져는 드릴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앞에 두고 안 만지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죠. 손바닥 아래의 감촉을 음미하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질리지가 않았죠. 참다 못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저기, 손 안으로 넣어도 돼요? 강태준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제가 막 손을 집어넣으려 하자 그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넣기만 해봐. 그 말은 감히 손을 넣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거뒀습니다. 에이, 누가 뭐래요? 그때 바 사장님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아까 도망친 남자 모델들이 일러바친 게 분명했죠. 강태준이 사장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저는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강태준에게서 도망친 후 저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일부러 직장을 구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아주 이상적인 근무 시간이었죠. 저는 이 일에 특히 만족했습니다.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지각하고 조퇴했기 때문이죠. 월급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지만 동료들은 저를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잘리지 않는지 궁금해했죠. 그건 모두 제가 지어낸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늦으면 장애가 있는 남편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저녁에 일찍 가는 건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한다고 둘러댔죠. 늦게 들어가면 죽도록 맞는다면서요. 심지어 매달 남편에게 생활비로 180만 원을 줘야 하고 안 그러면 또 맞는다고요. 마음 약한 사장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 한가한 업무를 배정해 주셨고
제 월급에서 30만 원을 더 떼어가며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거라면서요. 빵을 입에 물고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요한 파트너가 회사에 협력 논의차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누가 오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시선은 그중 가장 중앙에 서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개똥이라도 밟았던 걸까요? 강태준은 눈썹을 살짝 치켜들고는 제 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누가 믿겠어요. 이런 작은 회사에 강태준이 직접 협상을 하러 왔다는 거려. 우연이라는 건 귀신도 안 믿을 겁니다. 사장님은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강태준에게 제 딱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강태준의 얼굴은 조금씩 더 어두워졌고 마지막엔 거의 숲처럼 새까맣게 변했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를 느낀 사장님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바라보며 사장님의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장애인 남편. 맞아서 반송장. 생활비 180만 원. 그가 말할수록 저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장님께 말했던 그 남편의 이름은 강계준이었거든요. 쉽게 말해 강아지 강씨였던 겁니다.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저와 강태준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 망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직장을 잃게 생겼네요. 강태준에게서 도망친 후 저는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 직장도 고작 보름 일했죠. 이제 궁금한 건 15일 일한 걸로 실업급여 1.5개월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돈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준 이 망할 놈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저를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걸까요? 사장님은 저에게 강태준에게 사과하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장난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에게 사과해야 하죠? 사장님은 제가 눈치를 못 채자 거의 발작할 지경이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저를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허서희 씨,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장님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허대리도 참 불쌍하죠. 젊은 나이에 장애인 남편을 부양해야 하고 가정폭력까지 당하고 있으니. 정말 기구한 운명입니다. 아마 면접 때 제 연기가 너무 실감 났나 봅니다. 게다가 보름 동안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니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완전히 믿어버렸죠. 지금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어떤 사람인데?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는 회의실에서 저분과 단둘이 논의하고 싶군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강태준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저를 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시죠. 저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발표를 잘 못해서요. 말을 마친 저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보고가 끝나자 강태준이 비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허서희 씨 발표 실력이 정말 형편없군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정말 발표를 못하네요. 강태준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못하겠구나. 역시나 강태준이 떠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장님과 부장님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아주 복잡 미묘했습니다. 제가 계약을 망쳤으니 이제 저를 호되게 꾸짖고 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죠? 사장님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허대리, 자네. 네. 저요. 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부장님의 얼굴은 온갖 색으로 변하며 마치 누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라도 들은 사람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강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차피 좋은 말은 아닐 테니. 그분이 자네가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강태준이 제가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말했다고요? 제가 그와 알게 된 이후로 필요한 순간 외에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제가 받기 미안해 가볍게 키스 한 번 해주려 했을 때도 피했던 남자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일하는 회사에다 대고 제 평판을 더럽힌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태준 덕분에 온 회사가 제가 그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경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며 수군거렸죠. 사장님은 직접 저를 찾아와 강태준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잘못이라면서요. 강태준이 저를 모함했는데 저더러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고요? 이건 마치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분명 저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음이라는 글자로 재조립하겠죠.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자네가 잘못한 일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강 대표님을 건드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저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강태준이 대단한 회장님이면 저는 이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사장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건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 성추행한 건 그 사람이에요. 강태준, 이 개자식. 강태준 덕분에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개자식이었습니다. 그를 욕하며 회사를 나서는데 정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이 차문에 기댄 채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쫓겨나는 꼴을 보려고? 그의 무심한 눈빛과 마주치자 저는 참지 못하고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디 한번 계속 연기해 보시지. 저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서희 씨, 눈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도록 해요. 오래 두면 실명할 수도 있으니. 저 주둥아리. 저는 고개를 돌려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담배를 비벼 끄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허서희 씨, 오해는 마시죠. 그냥 제 전 재산을 털어간 어떤 사기꾼이 생각나서요. 당신은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갑자기 찔리는 기분이 들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대표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러자 그가 비웃으며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기꾼이 당신과 아주 닮았더군요. 직장을 잃은 저는 어른들이 흔히 가는 곳, 바로 향했습니다. 이런 곳은 적어도 제 기분을 풀어주니까요.
저는 제 매력적인 몸매가 드러나는 섹시한 옷을 차려입고 술잔을 든 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는 돈, 내 목숨, 그리고 남자죠. 오늘 밤 바에 있는 잘생긴 남자들을 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아졌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도 모르게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강태준이 남자 모델로 일했다면 아마 이 바의 문턱이 닳아 없어졌을 겁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강태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때 한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손으로 턱을 괴며 그를 놀렸습니다. 잘생긴 오빠, 다른 사람한테 술 사줄 때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우면서도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런 스타일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친구들보다는 성숙한 남자가 더 좋았죠. 저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 가르쳐 줄게요. 그 순간 술잔을 든 강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잔을 부숴버릴 듯이. 그는 제 등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치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죠. 저는 그 시선을 못 느낀 척하며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강태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까맣게 굳은 얼굴로 저를 끌고 발을 나섰습니다. 아파,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너무 세게 잡아서 뿌리치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을 뿐이었죠. 어두운 골목에 다다르자 그는 저를 벽으로 밀치고 양팔로 가두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서희, 내가 그렇게 남자가 부족해? 강철처럼 차가운 그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의 분노도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강태준은 침대 위를 제외하고는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명백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대표님, 너무 참견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 일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남자가 부족하면 또 어떻고요? 제 말에 강태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가 저를 회사에서 만나고 바에서 끌고 나온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을 밀어내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저를 잡아 끌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여 미친 듯이 키스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의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짭짤한 피 맛이 느껴졌지만 강태준은 고통을 못 느끼는 듯 오히려 더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놓아주었을 때 저는 입술을 닫고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강 대표님, 옆에 사람도 있으면서 몸가짐 좀 똑바로 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강태준에게는 백월광이라 불리는 윤채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에 오른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듣자 하니 윤채원은 나중에 강태준을 더 잘 돕기 위해 해외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그때 저는 그저 옅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망친 후에도 강태준과 윤채원에 대한 소식은 인터넷에 자주 올라왔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리고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했다느니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곧 약혼할 거라느니.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감정이 무뎌질 지경이었습니다.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죠. 강태준은 나에게 그저 ATM일 뿐이라고. 그가 누구와 결혼하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날 이후 저는 강태준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저녁에 기분 전환 삼아바에 가려고 섹시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손님을 안 받겠다는 건가요? 직원은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서희 씨 사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만약 허서희 씨가 오시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죠? 저는 말했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네요. 저는 허 씨가 아니라 김 씨인데요. 사장님께서 허서희 씨의 사진을 전 직원에게 배포해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자주 와서 놀던 곳인데 이번에 출입 금지를 당하고 심지어 사장님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강태준 말고는 생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여기 못 들어가면 다른 데 가면 되죠. 반은 널렸으니까요. 1시간 후, 저는 길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강태준을 저주했죠. 강태준 이 미친놈. 강태준은 정말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어느 바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그냥 개자식이 아니라 변태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제 모든 숨통을 끊어버릴 작정이었나 봅니다. 다음에 강태준을 만난 건 병원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그와 마주쳤죠. 바에서 만난 이후로 강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자 저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젠장,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수 있지? 도망칠 틈도 없이 그가 다가와 제 길을 막았습니다. 임신했나? 그의 목소리는 영하 20도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또 무슨 병이 도진 걸까요? 강 대표님, 솔직히 이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생리가 불규칙해서 온 것뿐인데? 누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강태준은 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은 어두운 기운을 담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섬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관있지. 내가 만약 다른 놈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 어떤 아이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할 테니까. 미친. 강태준, 정신병자 아냐? 누가 저런 놈한테 재벌 총수 역할을 시킨 거야?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강태준은 제 손에서 검사 결과지를 빼앗아 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어두웠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졌죠. 제가 다시 빼앗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 나 좀 힘든데 와서 좀 부축해 줄래요? 고개를 돌려 뒤를 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윤채원이었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채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문틀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결국 제가 가장 믿고 싶지 않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윤채원이 임신했다. 강태준의 아이를. 윤채원과 강태준이 약혼하고 그들만의 아이를 가질 거라고 수천 번 다짐했지만 제 심장은 피할 수 없는 아픔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저 창백한 얼굴의 윤채원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힐끗 보더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라고 말하고는 윤채원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채원의 시선이 저와 마주치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죠. 이내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강태준에게 부드럽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거의 비참하게 도망치다시피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파왔습니다.
분명 강태준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그가 다른 여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저는 윤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귀국하던 날 그녀를 위한 환영 파티가 열렸죠. 강태준도 그곳에 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게 키스를 하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곧이라는 시간은 제가 새벽 1시까지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때 강태준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그는 비틀거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서희야. 허서희. 강태준은 제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주 였지만 분명 여성용 향수 냄새였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흘러내리지 않게 참았습니다. 저는 그저 강태준을 방으로 부축해 눕혔습니다. 윤채원은 강태준 곁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출근한 틈을 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서류 뭉치가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죠. 허서희. 7살 때 부모님 이혼. 어머니와 함께 생활. 대학 졸업 후 어머니가 위독해져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 매일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하지.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윤채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넌 웨이트리스, 바텐더, 돈 되는 일은 뭐든지 다 했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바짝 탔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윤채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저를 쓰레기 보듯 쳐다봤죠. 내가 알아낸 것들을 강태준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지금 널 가지고 노는 거야? 그걸 아직도 몰라? 저와 강태준. 한 명은 돈 때문에 그의 침대에 기어올랐고 다른 한 명은 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주 공평한 거래였죠. 하지만 이 말이 윤채원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혼란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태준이 제 가정사를 알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도 않았지만요. 저와 그 사이는 명백한 거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 동안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강태준을 사랑하지 말자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본 윤채원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너 같은 여자랑 절대 함께하지 않아. 결혼은 더더욱 불가능하지. 그에게 너는 그냥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일 뿐이야. 강태준이 너한테 돈을 주고 넌 그와 잠을 자지. 그건 그냥 거래야. 감히 강태준이라는 황금산을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차갑게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물며 그의 부모님도 가정 배경 없는 너 같은 여자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자존심을 짓밟았고 제 마음속의 열등감을 들춰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추한 오리가 영원히 백조가 될 수 없고 강태준이라는 황금산을 오를 수 없다는 조롱을요. 그래서 저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강태준에게서 그리고 제 마음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저를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태준의 전화일 것 같았죠? 도망칠 때 저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3초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또 끊고 결국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제 집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왔는지 궁금해하며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강태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허서히. 그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쉰 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어떤 말들은 결국엔 명확히 해야만 하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강태준의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걸음 걷던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지?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침묵했죠.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강태준의 검은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왜 도망쳤지? 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주셨잖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되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었다고? 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1년 동안 저는 5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이 이유는 확실히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질렸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질렸다고? 그는 제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저는 그의 눈을 다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태준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는 저를 거칠게 들어 올려 차에 던져 넣었습니다. 제가 발버둥 쳐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을 해도 그는 못 들은 척하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허서히. 실컷 놀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차가 출발하자 저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왜 그는 이미 윤채원이 있으면서 나를 찾아온 걸까? 그의 눈에 나는 무엇일까? 스쳐 지나가는 연인? 아니면 예대인? 강태준 씨, 우리 그냥 좋게 헤어지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쳤는데도 결국 강태준에게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강태준은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가능할 것 같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겠죠? 우리 사이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으니까요. 강태준이 줬던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바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돈을 받을 때마다 기뻤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강태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는 스폰서였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죠. 강태준과 함께하게 되자 업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의 눈에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제가 강태준 곁에 가장 오래 머문 첫 번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라고. 강태준은 하늘이 내린 사람처럼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저보다 수백 배는 더 아름답고 재능 있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의 곁에 여자가 없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윤채원은요? 2시간 후 차는 천천히 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윤채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지만 그의 곁에 있는 저를 보고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태준 씨, 이 여자는? 강태준은 윤채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넌 여기 왜 왔지? 저는 강태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분명 어제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하게 굴더니
오늘은 이렇게 차갑게 돌변하다니. 윤채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도시락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아주머니랑 같이 국 끓이는 법 배웠어요. 아침에 끓여서 바로 가져왔죠. 강태준은 저를 끌고 그녀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안 마실 거니까? 저는 별장에서 보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사람은 대부분 가사도우미뿐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강태준은 아주 까다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자주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이곳에 데려온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제가 그를 만난 횟수는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 식사 후 제가 막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에 윤채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주저없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도 즉시 손을 들어 되갚아 주었죠. 윤채원은 뺨을 감싸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때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저를 때리면 당연히 되갚아줘야죠. 윤채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한 것.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태준 씨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약혼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너도 내 불쌍한 엄마랑 같이 죽어버리지 그랬어. 너 같은 천한 년은 분명 수많은 남자랑 잤을 텐데 강태준이 어떻게 몸 파는 너 같은 년 때문에 날 거절해. 내가 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강태준이 윤채원과의 약혼을 거절했다고요? 윤채원은 다시 발악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그녀를 차갑고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강태준이 당신을 거절했으면 그를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나한테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그가 날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윤채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뛰어나고 집안도 좋은데 왜 자신에게 조금도 마음이 없는 남자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강태준은 식탁 위에 맛있는 요리 같은 존재인가 보죠. 윤채원 씨, 이 문제는 강태준과 해결해야지 저를 찾아올 일이 아닙니다. 그날 밤 드물게 강태준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저를 풀어줄 건가요? 강태준은 저를 힐끗 보더니 되물었습니다. 풀어달라고? 또 저런 태도. 저는 짜증이 나서 불쑥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 눈에 우리는 무슨 관계죠? 스폰서. 잠자리 파트너. 지금 나를 여기에 데려와 놓고 윤채원과의 약혼은 거절하고. 설마 저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윤채원이 여기 왔었나?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이 별장엔 카메라가 널렸잖아요. 당신이 바빠서 볼 시간이 없었더라도 이 집의 다른 사람들은 장식품이 아니니 당신이 돌아오자마자 보고했을 게 뻔한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넌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지?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에 기반한 차가운 거래 관계. 그리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관계요. 제 말을 듣고 강태준은 분노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커다란 몸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 손으로 제 턱을 꽉 잡고 제 입술에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죠. 그가 저를 놓아주었을 때 그의 손은 여전히 제 턱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서희. 넌 정말 잔인해. 저는 몽롱한 상태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간다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고
그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제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고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말하기도 전에 강태준은 급한 전화를 받고 떠나야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저에게 집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윤채원의 집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윤채원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것이었죠. 강태준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옥상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바람이 그녀를 휩쓸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오지 마. 난 강태준을 만나야겠어. 강태준이 왔어요. 강태준이 왔다고요. 윤채원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태준 씨,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난 당신을 위해서 유학까지 갔어. 언젠가 당신 곁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신 때문에 부모님이 정해준 인생도 포기했고 당신과 공통된 취미를 갖기 위해 내가 못하는 것들도 배웠어.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한 번 봐주지도 않는 거야? 윤채원은 말을 할수록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허서희 때문이야? 그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은데? 왜 자꾸 그 여자를 찾아다니고 그 여자 곁에 있으려는 거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어울리기라도 해? 나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어? 윤채원의 부모님은 딸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윤채원의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죠. 강서방. 제발 우리 딸 좀 봐주게. 딸 뜻대로 좀 해줘. 일단 내려오게만 해달란 말이야. 현장에 도착한 이후로 강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채원은 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해주면 당장 내려갈 기세였죠.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허서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 7글자. 윤채원은 무너져 내리며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아래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구조되었고 강태준은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이 이야기를 해줄 때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한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옅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채원은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강태준이 저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강태준 씨, 지금 우리 무슨 관계예요? 그의 침대에 오른 순간부터 저는 그를 ATM으로만 생각했고 절대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1년 동안 50억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잘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윤채원이 나타나 모든 것을 폭로해버렸죠. 그때 저는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제 마음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가 대답이 없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준은 제 목에 가볍게 키스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애인. 단 한 단어였지만 그 말은 제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조명이 강태준의 침착한 얼굴을 비추었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무슨 일 했는지 알아요?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럼 내가 처음에 돈 때문에 당신 침대에 올랐던 것도 알아요? 강태준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알아. 제가 뭘 물어도 그는 다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망친 1년 동안 뭘 했는지도 알아요? 알아. 그렇군요. 강태준이 그 작은 회사에서 저를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가 차갑게 비웃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태준은 지난 1년간 제가 저지른 화려한 전적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이를 갈며 말했죠.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아가지 않았다면 넌 지금쯤 그 남자 모델들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윤채원은 가족에 의해 감금되었고 강태준의 가족은 그가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같은 사람과 강태준이 사귀는 것을 결사반대했죠. 그날 강태준은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잠시 헤어질까요? 제게 돌아온 대답은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안 돼, 또 도망치면 어떡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후회했죠. 도망쳤을 때 사치스러운 생활에만 빠져있지 말고 뭔가 대단한 사업이라도 벌일 걸 그랬다고.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태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금방 파산했을걸? 잠시 후 그는 제 손을 잡고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윤채원이 당신의 백월광 잔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내 백월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기로는 그 여자가 당신 때문에 유학 갔다고 하던데요. 가기 전에 두 사람, 설마. 강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헛소문은 어디서 들었어?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파티에서. 그 여자 귀국 파티요. 당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강태준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고 나서야 그는 말했습니다. 그 향수, 그 여자 거 아니야? 그는 그날 파티에서 한 여자가 넘어질 뻔해서 부축해졌는데 그녀의 하이힐 굽이 부러져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까지 잠시 부축해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수 냄새는 그때 묻은 것이라고요. 그럼 그날 산부인과에서 나온 윤채원은요? 임신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하신 거야? 그럼 당신이랑 그녀에 대한 그 소문들은요? 저는 제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강태준은 제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웃었습니다. 가짜 뉴스야. 제가 그를 밀어내며 물었습니다. 왜 해명 안 했어요? 귀찮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랑 다른 여자들을 엮으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조금 달콤해졌죠. 적어도 제가 떠나 있는 동안 강태준은 윤채원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억력도 참 좋네. 분명 칭찬이 아니라 저를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손가락에 낀 반지를 흔들어 보이고는 관대하게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 생각만 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반지를 돌리며 미소 짓고는 그를 끌어당겨 키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사랑해요. 윤채원의 말은 맞았습니다. 강태준의 부모님은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막으려 했죠. 저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강태준이 앞에서 막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부모님의 모든 노력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것처럼 완전히 저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설날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위해 만두를 빚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치 가정주부 같다고 놀렸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두를 한 입 떼어 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맛,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만두 맛이랑 똑같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 입 한 입 먹었습니다. 갑자기 그를 놀렸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레시피 훔쳤죠? 강태준은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다 먹고 저는 여전히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엔 저랑 엄마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엄마가 위독해져서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빙도 하고 노점상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었죠. 그러다 바에서 술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강태준 씨의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존감이 낮아요. 그게 제가 도망친 이유예요. 강태준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알아.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지만 집 안은 여름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저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래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강태준은 제 손등에 키스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많이.